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살림백서입니다. 영상 시작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진지한 이야기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중에 나이 들어 외롭게 혼자 남을까봐 두려우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는 동안 제일 슬플 때는 자식이 나를 외면할 때다. 참 가슴 아픈 말이죠. 하지만 이건 단지 슬픈 이야기로 끝나선 안 됩니다. 우리의 태도와 관계 방식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노년에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솔직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하나씩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어떤 분은 아휴, 요즘 애들은 부모를 몰라봐요 하시고 어떤 분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멀리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작은 습관이나 말투 하나가 자식과의 거리를 멀게 만든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한 번쯤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의 기대와 간섭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자식에게 뭔가 더 잘해주고 싶고 좋은 길로 이끌고 싶은 마음 당연하죠. 하지만 그 기대가 강요가 되는 순간 아이들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이거 하랬잖아. 아빠는 너 그렇게 사는 거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말들 자주 하시진 않나요? 물론 우리는 걱정돼서 한 말이지만 듣는 자식 입장에선 감시와 통제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심지어 부모님의 기대나 간섭이 지나치면 자녀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자율적인 사고와 결정을 방해하고 독립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느 상담 프로그램에서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60대 어머니가 매일 아들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고 주말이면 무조건 집에 오라고 했던 거예요. 처음엔 아들도 참았지만 나중엔 전화를 안 받고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사례, 그냥 남의 얘기 같지 않죠? 사랑이라는 이름의 간섭이 때론 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지극히 당연하고 위대한 것이지만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자녀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녀의 말에 귀 기울여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그들이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지나친 기대는 오히려 자녀의 잠재력을 억압하고 자율적인 선택의 기회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삶에 깊이 관여하려 할수록 자녀는 더욱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대는 하되, 강요는 하지 말자. 이 한 문장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선택을 믿고 지지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보다 잔소리가 앞서는 말버릇입니다. 혹시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잔소리는 사랑이다. 근데요, 요즘 자식 세대는 그걸 사랑으로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부정적인 에너지로 느끼는 경우가 많답니다. 넌 왜 항상 그 모양이냐? 내 말 안 들으면 후회할 거야.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정말 애정이 담긴 말인데도 왜곡되어 전달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녀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부모와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잔소리가 반복되면 자녀는 듣는 것 자체를 거부하게 되고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관계는 더욱 소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비교하는 말이나 과거의 희생을 강조하는 말은 자녀에게 죄책감이나 부담감을 안겨줄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한 일을 먼저 말해보는 습관.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병원 가줘서 고마웠어. 요즘 바쁜데도 연락줘서 고맙다. 이런 말 한마디면 잔소리보다 훨씬 따뜻한 감정이 전달됩니다. 자녀에게 긍정적인 말과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자녀는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자녀가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 이럴 때 정말 딱 맞는 표현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경제적 독립과 감정적 여유를 갖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챙기자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다 자식한테 주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 자식 잘 되면 그게 최고지. 정말 훌륭하고 헌신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헌신이 때로는 자식에게 큰 부담이 되기도 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70대 아버지 한 분이 자식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으시다가 어느 날 자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버지, 제가 요즘 힘들어서 이번 달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너무 속상해서 자식한테 이것도 못 받나 하시며 서운해 하셨대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또 자식 나름대로 내가 부족한 자식인가 하며 마음의 짐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자식과의 관계가 점점 어긋나게 되는 거죠.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사소한 경제적 문제조차도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에게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스스로 경제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자녀에게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고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자식과의 감정적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물론 당장 모든 것을 완벽하게 독립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만의 생활이 있는 부모님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존중받게 됩니다.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며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고 작은 수입이라도 본인의 몫으로 활용하면 정말 당당한 삶이 됩니다. 이러한 독립적인 삶은 부모님 자신에게도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활력 넘치는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합니다. 이런 부모님을 자식은 지켜드려야 할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싶은 사람으로 느낄 수 있어요. 자녀는 부모님의 독립적인 모습을 보며 스스로의 삶을 더 잘 계획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자식 얼굴이 있으신가요? 요즘 좀 소홀하던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지?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 꼭 기억해 주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대는 하되 강요는 하지 말기. 두 번째, 잔소리보다 감사 먼저 표현하기. 세 번째, 경제적 독립으로 감정적 여유. 각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자식과의 거리는 훨씬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자식에게 너무 연락이 없다고 서운해만 하지 마시고 먼저 연락해보세요. 단, 무조건 왜 연락 안 해? 가 아니라 요즘 날씨 좋더라. 너는 괜찮니? 그때 준 반찬 맛있었지? 이런 말로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다가갈 때 자식은 마음의 문을 더 쉽게 엽니다. 자녀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자녀가 부모님의 생각과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비난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때로는 자식의 삶이 너무 바빠서 연락이 소홀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섭섭함을 참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자식도 나름의 인생을 살고 있음을 이해해줘야겠죠. 그들도 부모님처럼 각자의 고민과 책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관계 회복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소통을 이어간다면 분명 따뜻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신가요? 자식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사연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끝으로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어르신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살림백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따뜻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